인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속풀이 토크쇼 인생 이수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송편도 나눠 먹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올해는 기상제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아서 근심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부디 추석 연휴만큼은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인생 이수다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날이만큼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가족들부터 만나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영험한 솔루션을 들려드릴 네 분의 마스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마스터쌤들이 사이좋게 이렇게 두 분씩 2대2로 지금 나눠서 앉아 계시고요. 네. 매화보살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화보살 쌤을 딱 보니까 어떤 그 깊은 내공이 느껴지거든요. 무속인의 길을 걸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1살에 무속인이 돼서 오늘 33년 차 무속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요즘 시대 구시대의 구만신. 아니 우리 매화보살 쌤은 칠성암이라고 불리신다는데 네네. 어떻게 네. 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칠성암이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해를 받았어요. 신의 그 기운을.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매화꽃이 만발해가지고 그냥 심장외 부르께서 그냥 하늘 들판에 선녀들이 다 서서 길을 서서 나를 축복을 해요. 네. 그러면서 매화보살이 돼서 제가 칠성한 매화보살이 간판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 내공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화려하게 기대되고요. 네네. 네, 다양한 인생 조언 들려주시기를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경험한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현보살 선생님 내외 되게 따뜻한 힐링 조언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네,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연예인급 배우? 연예인급 대우 받으셨어요? 주변의 반응도 똑같긴 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따뜻한 조언을 함으로써 같이 힐링이 같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와서 제가 깜짝 네. 놀랐는데 네. 인생이 수다에 우등생 매화당 그렇죠. 쌤. 네. 아니 이제부터는 새로 개명한 개근상.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개명하셨어요? 네. 신미래. 네네. 신미래. 와, 선생님 이미지랑 엄청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 미래. 느낌 좋은데요? 제가 항상 남의 이름을 장명을 해주다가 제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 잠깐만 내 한자에서는 이게 부족했었구나 횟수가 하면서 제가 제 이름을 한 번도 네. 한 번도 다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매화당이라는 그동안 이제 명호를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저 앞에 전통 네, 세습무라고 전통 세습문은 뭐예요? 집안 대대로 이 무업을 전통으로, 그러니까 가업처럼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맞아요. 우리 이제 신미래쌤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미래쌤은 그러면 가업으로 쭉 내려오고 네, 있었던 이어져서 건가요? 저 그래요? 윗대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그 탄탄대로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쌤. 네, 좋습니다. 자, 특히 오늘 그 든든한 지원군도 함께 했다고 해요. 바로 옆에 계시는 뉴페이스. 네, 금화 아씨쌤. 금화 아씨쌤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신미래쌤하고 두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누가 스승이세요? 금화 아씨쌤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려 맞아요. 수학 강사 출신이시라고. 대학도 조기 졸업한 엘리트라고 들었는데, 네, 아니 어떻게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K대학교 통계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가 4년제니까 총 8학기잖아요. 네네. 제가 6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학기를 2학기나 조기 졸업을 한 케이스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예. 15년 정도 그 정도 한 수험생들을 강남권에서 강남권에서. 네. 그러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수학 강사 출신이니까 문제 하나 제가 내도 될까요? 2구? 아나? 이구 하나, 예. 센스도 만점에 우리
네, 금아씨 쌤의 네,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인생 마스터와 함께하는 속풀이 토크쇼 인생 이수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솔루션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TV 시청자 여러분. 여자면 오늘. 나 군대 선원들 이거 군대 생활하다가 다 뒤집었어. 막 음식치려고 하고. 뷰링TV, 스타유튜브, 교통사고? 야, 민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경계하게 됐죠. 이제 네 차례야.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인생 이수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온 분이 계시죠? 네, 미모와 실력을 다 갖춘 팔방 미인이십니다. 쇼호스트 신예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베테랑 쇼호스트시니까 뭔가 다루지 않는 상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인생이 수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혹시 완판 가능하실까요? 한번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야,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쇼호스트 신예서입니다. 지금 나 하루하루 살기도 박박해, 각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정말 용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인생 조언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청해주세요. 아, 네. 역시. 통통 튀는 예서 씨의 텐션에 스튜디오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고, 네. 오늘 예서 씨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안의 화제입니다. 리얼 스토리 인생 극장을 만나볼 시간이죠. 네, 매주 화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VCR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기 맞는 것 같지? 여기. 으스스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선배 카메라 켰어? 아까 어느새 켰지? 뭐 촬영을 하면서 가네요. 안녕하세요. UTV 시청자 여러분, 승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요즘 정말 핫한 뷰튜버죠. 뷰린TV의 예린 씨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너튜버입니다. 예린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단짝이고요.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가 된 예린이를 따라 너튜브를 시작했지만 제가 만든 영상은 늘 조회수가 형편없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요? 여기 인스타 감성 카페? 아닙니다. 여기는 무려 30년 된 회가입니다. 흉가? 흉가? 배가? 패가. 명색이 뷰티 유튜버인데 제가 오늘 얼굴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세요. 한번 가볼까요? Here we go.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원래 귀신을 무서워해서 네네네. 공포 영화도 못 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대담하네. 그럼 만약에 흉가 체험을 하면 어. 1억을 준다. 그래도 안 하실 건가요? 그건 해야지. 1억이면 해야지. 1,000만 원만 줘도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 흉가 체험이라 해갖고 저희들도 가끔씩 이제 가기도 하는데 가세요? 또 가죠.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의뢰가 들어오면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무섭잖아, 사실. 저희들도 사실 무섭거든요. 아, 그래요? 쌤도 무서워요? 쌤들도 사람이군요. 사람이니까 무섭죠. 예, 예. 이게 흉가라는 거는 네. 그 자체가 우리 기운대하고 달라요. 들어가서 괜찮으신 분도 사실 있어요. 갔다 와서 괜찮으신 분들인데 대부분들은 안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 행동이 발생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구토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실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흉가 체험이나 폐가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득 안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적극적으로 말려요. 그 단순 체험인데도요? 단수 체험도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빈집도 사람이 살던 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 맛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지 씨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네. 흉가하고 폐가가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오, 흉과 폐가 차이점. 두 개가 그러니까 뭐 같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냥 뭐 네.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폐 가전제품 할 때 쓰는 폐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좀 버려진 집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도 뭐 귀신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다면은 지방령 정도. 흉가는 말 그대로 흉할 흉자예요. 흉흉한 일이 자꾸 생기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집에 자꾸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뭐 병을 얻거나 뭐 내가 아파서 죽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나는 곳. 아무래도 거기는 원한이 좀 많이 남아있는 원한기들이 좀 많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뭐 예전에 그 영화로도 제작됐던 왜 그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는 이제 곤지암 정집병원을 배경으로 그 만든 영화인데 그럼 그 병원은 폐가가 아니라 흉가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요. 네. 보통 흉가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괴한 소문들이 좀 떠도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6.25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대구 안경공장 뭐 또 귀신이 또 많이 보인다 이런 소문도 있는 영덕 흉가라든가 또 충일여고 이런 게 대표적인 흉가에 속합니다. 야 폐가든 흉가든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으스스한데.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곤지암이라든가 뭐 영덕흉가 뭐 또 2000년 초에 제가 이제 방송 촬영을 통해 갖고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흉가에 가서 그러니까 영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을 때는 거의 집착도 많았고요. 그리고 한, 미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살았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기억이 남았을 적에 이럴 때 못 떠나요, 거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든가 이런 원한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곳이 좀 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봐 벌써부터 뭐가 있어. 진짜 무서운데 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나타나면 대박이지. 잠깐, 저기 뭐지? 왜 그래? 장난치지 마. 무서워. 여기 오른쪽 벽에. 오른쪽? 뭐야? 왜? 아, 여기. 뭐가 있었어? 뭐 봤어. 얼굴 사수 못했죠. 조회수 대박. 4만회. 너튜버 인생 3년 만에 맛본 성공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조회수가 터졌나 봐요. 터졌다. 난생 네. 처음 보는 조회수에 순식간에 늘어난 구독자.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저게 시작이야. 재미를 늘기 시작하는 저것도 중독인데. 저게 중독된다 이제. 야, 빨리 일로 와봐. 뭐야? 와, 우리 조회수 대박 났어. 야,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아니.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알고리즘 탔을 때 해야 돼. 그렇게 희망을 얻게 된 저는 스타 너튜버를 꿈꾸며 쉼없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탔을 때 계속 공포로 가야 돼요. 제가 사실 아까 이 화면 보면서 닭살이 계속 돋았거든요. 그곳을 체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이랑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침대가 아닌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면 여지없이 제 드레스룸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뭐야?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꿈이 깨고 나니까 왜 기분 안 좋은 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인 게 맞았던 거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는 안 자고 TV를 보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사경을 네, 나타났는데 이 꽃, 이걸 뭐라 그러죠? 꽃 머리띠 같은 거? 화관? 네, 네. 그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핑크색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갔는데 여지없이 대박이 난 거예요. 아, 진짜 완판. 정말 대박. 아직까지 홈쇼핑 하루에 30억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루에 30억. 그러니까 한 제품으로 30억을 판매한 날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집을 내놨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러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의 여자 가수셨어요. 네.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시다가 선글라스를 착 내리시더니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뭐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물어보세요. 했더니 혹시 잠은 잘 주무시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여자로서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들으시면 혼내실까 봐. 나중에는 그럼 언니도 누가 보이시나요? 뭐야.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터가 좋고 뭐 기가 좋은 곳이 뭐 묘지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묘지였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쁜 기운이 또 하나 있는 걸 경험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경험담.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게 산자락에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에 산수가 이게 봉붕이 돼서 꺼진 걸 모르는 거야. 그 밤마다 음의 기운이 오니까 자꾸 우는 사람이 들려. 그러면 사람이 맨날 이렇게 아파. 일어나지 못해. 그 딸이 아파 죽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팠더니 여자의 시신이 거기서 산수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터에 순간 안에 망자가 있고 있으니 그 집 애기가 아픈 거라. 그 애기를 보내고 나니 그 따님이 정신이 돌아서 가라앉았다 그래. 그게 진짜 실화도 있어. 그래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섣불리 기뻐했던 걸까요? 폐가 체험 이후 야심차게 올린 영상들은 하나같이 반응이 저조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민우야. 너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저번에 폐가 체험이 임팩트가 컸어요. 혹시 분신 사발은 어때요? 큰일 날 소리. 보면 조회수도 잘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뭔가 계획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나 군대 선임들 이거 분해상 하다가 다 뒤집었어. 막 음식 치려고 하고 난리가 났다니까? 와, 그때 우리 찍었으면 대박이었겠다. 우리도 찍으면 되지. 예린아, 이번에 우리 합방 콜? 무섭지만 콜. 금사 찍으면 나 안 해. 분식 뭐. 아이 선배 쩔었다. 쩔었다. 대신에 우리 조회수 떡상하면 후회나 하지 마라. 또 나중에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말 들어. 말 들어. 평소답지 않게 단호하게 굴던 선배. 하지만 그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뒷일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그저 영상이 대박나기만을 바랬죠. 그렇죠. 온통 조회수죠.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일부러 자극적인 체험을 시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튜브 안 하시죠? 네. 그 마음을 몰라요. 아, 위험한 거 알면서 빠져들게 돼요. 이 조회수에. 그렇구나. 나 이런 시작 너무 싫어요. 어. 왜 또 밤에 갔냐고. 없어. 너 왜 이렇게 어두워? 놀래킨다.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선배, 지금 장난칠 시간이 있어요? 빨리 준비해야죠. 라방 시간 다 됐는데. 난 너네 긴장 풀어주려고 그러지.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다 됐어? 당연하지. 난 진짜 준비됐어. 안녕하세요. UTV 시청자 여러분, 승희입니다.
오늘 진짜 새벽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뷰린TV의 예리님과 함께 정말 기가 막힌 라방을 준비했거든요. 라이브로. 예리님, 저희 라방 주제가 뭔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요청해주신 주제거든요. 바로 분신사바입니다. 분신사바. 큰일 났지. 우리 넘버원님, 네, 혹시 주작 아닌가요? 주작은 노노노. 네, 일부러 라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라방이 주작일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말이 너무 많다고 빨리 시작하래요. 시작해. 무서워 벌써.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시작. 저런. 시작. 준비됐어요? 됐다. 그럼 갈게요. 큐. 분신사바, 우리들 떠사이. 분신사바, 우리들 떠사이. 분신사바, 우리들 떠사이. 온 거 같은데? 느낌이 진짜? 흔들림. 질문해볼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면 O, 남자면 X로 가주세요. 처음 오신 분인가요? 원래 계시던 분인가요? 계속 있었어. 보니까. 처음 오신 왜 분이면 부르냐고. O, 원래 계시던 분이면 X로 가주세요. 안 돼, 예린아. 중간에 수대면 안 돼. 그럼 빨리 끝내자. 이 순간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기가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아이고야. 그러니 귀신이든 신령님이든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 영상으로 제가 이 영상으로 떡상할 수 있을까요? 나 못 보냈어. 진짜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귀신까지 찍히면서 제 영상은 다시 한번 대박이 났습니다. 빨리 나오겠다, 오늘. 수희 씨도 분신사바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제가 진짜 가위도 눌려본 적도 없고. 진짜? 네네네. 건강하네. 귀신 본 적도 없고 기가 네. 되게 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핵쫄보예요. 핵졸보예요? 핵쫄보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학창시절에 친구하고 저걸 해봤는데 네. 아무리 해도 느낌이 없고 뭐 오지도 않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잘못 얘기하고 있어서 붕신사바라고 계속 붕신사바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오더라고. 분신사바는 쉽게 말하면 나의 혼백과 또 죽은 자의 혼백에 혼신이 붙어서 하나의 통합이 돼서 힘이 되는 거죠. 네네네. 죽은 자, 산 자.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영어를 불러들여 통신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일본에서 보면은 이게 분신사바에서 이
사자라 그러죠. 기문 사자로 해서 내 몸에 심리는 사입을 시키는 영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거기 그날의 신과 영, 우리나라의 신과 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분신사의 하나의 그 일주가 된 것 같아요. 그 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장난은 절대 안 돼요. 몸에 스며들면 안 빠져나간다. 사실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제 친구가 그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이렇게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으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토를 하면서 할아버지 소리를 내요. 여자친구인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뭐 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이 없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 그 경비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경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금화시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귀신을 부른 놀이가 또 따로 있을까요? K 강령술도 있죠. 회의강령술. 이름이 춘향이 놀이? 꼭두각시 놀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꼭두각시 놀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단골 놀이라고도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주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방에 딱 들어가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좀 그때도 약간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을 술래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당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로 이게 접신이 되는 건지 그 술래가 그 합장한 손이 막 이렇게 떨린다거나 아니면은 신장대처럼 그 든 가지가 대나무 가지 같은 게 막 흔들리면서 이 사람이 막 춤도 추고. 굳이 왜 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일이라도 다음은 어떡할지 걱정되는데. 뭐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재미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놀이는 이제 또 다른 나의 혼을 만드는 이제 의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를 대가를 바치는 것과 같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 이 분신사바 역시도 귀신과 대화를 했던 종이잖아. 대화를 했던 종이도 4번 찢어서 불에 또 태우셔야 되거든요. 귀신과의 대화를 흔적을 없애버리셔야 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홀령이 내 정신을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따라와서 나의 몸을 조정을 하여서 빙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게임이잖아. 일종의 게임이에요. 게임에 호기심이 나중에 되면 큰 화를 일으킨다고. 재앙을 굳이 불러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그런 걸로 해갖고 귀신도 먹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야, 귀신은. 맞잖아요. 귀신도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귀신도 감정이 없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가 되는 귀신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귀신들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임금동일이? 와, 임급동일이.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드디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스타 너튜버가 된 거예요. 좋아할 때가 아닌데. 이게 다 귀신 누님의 힘입니다. 분신사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궁금하다, 진짜. 굿모닝. 야, 민우야. 홀린 것 같아. 됐어요? 뭔 생각하길래 사람이 온지도 몰라. 요즘 따라 계속 멍하네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실만 오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야? 저 좀 먼저 들어가 쉴게요. 들어가서 쉬어. 이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뭐 어쩐 일이긴. 너네들 걱정돼가지고 별일 없나 와봤지 그냥. 승희야, 근데 그 영상 그냥 삭제하면 안 되냐? 저번에 그 부진사 방금 말이야. 그게 지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데?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귀신을 부르면 분명 저주를 받는다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잠깐만. 승희야. 응. 또 무슨 문제 생겼나 보다. 뷰링TV 스타 유튜버 교통사고? 이 예린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교통사고 같아. 여보세요? 예린아. 언제 시작이야? 사고가 났다니 뭔 소리야 지금?
승희야.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 야,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디 병원이야? 당장 갈게.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근데 승희야, 있잖아.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나 그때 분신사바 이후 좀 이상하거든? 악몽에도 좀 시달리고. 이게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다 그랬대. 분신사바 빙이 든 거야 지금. 진짜 이 모든 게 분신사바 때문일까요? 처음에 믿기 싫었지만 민우가 다치고 예린이까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음은 제 차례가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걷거나 집에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경계하게 됐죠. 아니 그런데 전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보면 똑같이 분신사발을 했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또 누구는 안 좋은 일이 생겼고 막 그랬잖아요.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지. 사람들이 보면 그 왜 기라 그러죠. 나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난 아무것도 못하고서 막 그러고 이런 요즘 말로 우울증 심한 사람. 이 사람들은 108백중 와요. 왜냐면 정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없으니까 비몽사몽. 이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니까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불러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집안에 쉽게 말하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기가 와요. 느껴져요. 근데 이 신이 진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불러들였으면 참 자꾸 이거 있잖아. 대리만족이라 했지. 내가 못한 것만 불러들여서 자꾸 나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안 보내. 계속 불러. 기가 약한 사람들은 108백중 몸으로 따라들어서 붙는다. 네. 그러면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죠. 사람들 죽고 사는 생사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자살 엄청 많죠. 그건 만약에 내가 목 맞아가 죽었어, 약 먹고 죽었어, 뭐 어디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자살기가 와서 그 죽은 자리 아니면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그 떨어져서 낙사도 죽은 자리 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자리는 꼭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 수사액이 있는 데는 꼭 그 빠져 죽은 데는 수사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있잖아 수영 많이 해서 빠져 죽은데 물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거기 빠져들어간다. 이러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마트를 갔거든요. 근데 정말 못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둘이 옆에 있는데 한 명은 손을 붙잡고 막 되게 챙겨주는데 한 명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와, 저 엄마 되게 못됐어요. 왜? 아니 쟤만 손잡고 가고 쟤는 나 몰라라 하고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가 내가. 그냥 가. 신경 쓰지 말고. 조그만한 아기가 발을 잘 봐봐. 그랬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는 아기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네 거기? 그렇죠. 사람 둘이 아기는 아니었던 거네. 사람 아기는 한 명밖에. 귀신을 보면요 발이요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그림자처럼 뿌옇게 반투명처럼 보여요. 눈을 마주치시면 알아본다 하거든요. 귀신들은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가 봐.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게 최고. 그래서 아까 여기 예서 씨도 맞죠? 예서 씨도 모른 척 했잖아. 네, 모른 그냥 척하고 느낌만 봐도 그냥 이게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신 거고요. 귀신들은 아는 척을 해버리면 툭하니 몸수로 따라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흉가에 갔을 때 왜 위험하냐면 본인하고 이 성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한테로 가요. 그게 빙의 현상이라 그러는데 위험한 게 만약 우울증이 있으면 너 우울증 있네? 쑥. 너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항상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많았네. 그러면 거기에 쑥하니 들어가요. 사람이고 귀신이고 그냥 무관심. 아는 척 하시면 안 돼. 아는 척을 하시면. 그래서 원이 남아서 이승을 뜨지 못해갖고 구천을 막 맴돌고 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고 막 했어. 나를 알아봤다고? 그럼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저기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갈망을 할 거야.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맞잖아요. 아우 나 쫓아다니지 마요. 나 쫓아다니지 마요. 그러면 뭐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볼 줄 알면서도 뭐야 하면서 안 도와줬다고? 그럼 거기서 또 원이 맺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해코지라는 거야. 그냥 신경을 안 쓰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신수진 씨는 집 밖을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집을 그냥 가셔야 돼. 아 그러네, 내가 불인사람 하지 말자고 했지. 방송 당분간 쉬는 게 어때? 그래야 될 것 같아. 휴방하기 전에 아방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따 7시 괜찮아? 아 나 약속 있어서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카메라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 대신에 이따 일찍 끝나면 나 바로 올게 내가. 나 갈게. 또 한다고요? 혼자 두지 마.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건 그냥 기분 탓일 겁니다.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로 귀신이 있을 리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UTV 시청자 여러분들, 승희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휴방을 하게 돼서 라방으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분신사바 영상 이후에 제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승희 왼쪽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사람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데. 지금 저 여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네 차례야. 이거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까 이 분신사바처럼 귀신을 불렀어요. 그럴 때 저희 일반인들이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답변 드릴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하지 마세요. 네. 아니면 아까 분신 사발을 하고 난 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종이를 4번 찍고 침을 3번 뱉고 비책을 가르쳐드렸잖아요. 쑥을 한 줌 넣고 돌돌돌 말아서 태워버리라고. 근데도 안 될 때는 정말 우리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 귀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서 뭐 쉽게 오지 않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가라고 하면 갈까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 진짜 나 이번 생 글러먹었어. 다 버렸어. 막 진짜 그냥 지옥행 급행열차 타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어요. 강령술 그냥 막 하세요. 흉가 그냥 가셔가지고 뭐 아무거나 그냥 다 만지고 그냥 다 챙겨 오세요. 그러면은 빙이 되실 확률에 저 부스터 달고 한 시속 200km로 달려가실 겁니다. 파이팅. 진짜 말 그대로 속 시원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유독 오싹한 내용이었는데요. 호기심으로 귀신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춤형 속풀이 토크쇼 인생이 수다. 이번에는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옆에서 예서 씨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기운이 밝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게 답답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촉이 발달했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도 또 아닌 것 같을 때가 많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방송 중에 방송 사고가 날 것 같다. 박스들이 잘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방송 사고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신기하네요. 너무 많은 감과 너무 많은 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서 씨는 이제 본인의 감만 믿고 행동할 성격이 아니세요, 솔직히. 네, 일단 아니에요. 아니세요. 왜냐면 논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더 할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예서 씨는 말로 그리고 풀어먹고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세요.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나가면 완판이 되고 자꾸. 감이. 그리고 명예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본인은. 맞아요. 돈은 그 다음이거든. 맞아요. 본인이 그 끼가 남들보다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진사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과는 아니시고요. 다행이네요.
그 좋은 촉을 갖다 더 발달을 시켜갖고 본인 일도 잘 풀어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경력도 쌓이고 나이도 있고 많은 제품들을 후배한테 이제 양성하고 물려줘야 될 그런 시기가 오니까 좀 다른 사업을 좀 해볼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근데 조금 내가 삶 자체는 조금 피곤하다 그래요. 맞아. 왜 그러냐면 내가 완벽하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완벽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를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러면 스스로가 피곤해져요. 맞아.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가도 된다. 한숨 쉬고 한 박자 천천히 가셔도 된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지도도 높고 모든 거를 완벽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네, 맞아. 조금만 내려놓으셔. 지금 하신 일도 계속 진행은 하셔요. 진행하신데 네. 거울 속에 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 스스로한테 네. 칭찬해 보신 적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네. 위로의 말은 아무도 본인한테 해주지 않아.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자세로 거울 속에 나를 보시라고. 보시면서 항상 이때까지 나 잘해왔어. 예서야 나 잘해왔어. 예서야 참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리키는 목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목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치가.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공생하는 관계를 이끌어 나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본인이 가지고 계셔. 그거를 본인이 하시는 업으로 돌리시면 돼요. 활용을 하시면 돼요. 거기로.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의 예서 씨가 있을 거다 이 말이다. 네? 솔직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의 배필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결혼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넘어가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거기에 미련이 남아. 네, 제가 네. 볼 때 사주를 보면 네. 세 번째가 내 님이고 내 남자고 내 사람이다 그러고 나와 있어. 아, 그래요? 본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42에서 3세는 결국 좀 늦어. 남자보다 좀 늦어. 차라리 실패해보느니 늦게 가서 실패 안 보고 사는 게 좋잖아. 결혼은 하시고 싶잖아. 근데 네. 작년부터는 네. 옆구리 싫고 나도 가정이 있고 싶고 남들 가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일은 일이고 네. 지치니까 그냥 누군가 나만의 편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 편. 맞아요. 네. 내 살아. 거기서 조금 욕심이 더 나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애기도 한번 낳아봐? 막연히 생각만 풍부해. 머리에 애기를 너무 갖고 생각만 풍부해.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년에 갑진년이 지나고 나면 을사년에는 예서 씨가 지금 승승장구가 돼서 문서가 되든 간원이 되든 뭐 결혼을 하든 내 일을 다시 뭐 투잡을 하든 뭐 어떤 일이 상승의 인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운의 개운이 들어왔어요. 2년 뒤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애도 생길 수도 있고 결혼도 돼 집도 당첨도 돼 내가 하는 일도 다시 되는 그런 사주의 운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예서 씨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지 금화 씨 선생님께. 예서 씨는 정말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자기 분야에서 네. 이 낭중지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아시죠? 낭중지추가 바로 보여줘야 돼. 이분이십니다. 네. 그걸 진짜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자신의 실력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풀리는 경향도 사실 있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네.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네.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예서 씨는 네. 더 거기에서 네. 아니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꼭 성공을 쟁취하시는 그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 너무 좋고 네. 근데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또 원래 타고난 사주가 또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네.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돌아다니시는 게 또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 관리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정말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걱정이 되거든요. 체력 또 목 관리 이런 부분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더 뭐 어떻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에 대한 모든 면들을 다 알고 계셔서 마치 그냥 제가 벌거벗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반면에 그 알고 계신 부분을 토대로 저에게 진짜 진심 어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눈물 흘릴 뻔했어요. 꾹 참았는데 너 자신을 칭찬해줘라. 더 이상 채찍질은 그만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진짜 눈물이 났고 앞으로 제 자신을 칭찬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생 비책. 오늘은 재물운을 높이는 이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비책이 있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집안에 먼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일단 이사를 하면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네. 말처럼 무언가가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청소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또 풍수에서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걸 뭐냐면은 그 음의 기운이 뭉쳐 있는 먼지. 먼지. 예. 먼지 청소하다 보면 먼지 나오지. 그래서 청소 싹 하고 가잖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청소를 뭘로 하죠? 청소기로 하죠. 네. 청소기 속에 먼지를 털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 네. 뭉쳐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내가 전에 살고 있던 집에 좋지 않게 묵어있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 집에 그대로 펼쳐놓고 그대로 다시 채우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냉장고를 비워라. 모든 음식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김치 같은 거는 항상 우리가 갈 때마다 챙겨 가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운때가 죽었는 거 있어요. 냉장고에 보통 보면 왜 얼려서 쓰레기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를 얼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냉장고에. 네.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돼. 그리고 나물류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잖아요. 상하죠. 가장 네네. 잘 상하는 휴지. 거. 보통 뭐 유통기한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뭐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 이런 거는 안 갖고 가셔야 돼요. 독이 되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고장난 시계라든가 오래 묵힌 옷, 네. 뭐 신발이라든가 가전제품 막 이런 거, 그리고 날카로운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안 쓰면 그릇 깨진 거, 맞아. 그런 거를 다 가져가려고 막 싸놓으면 뭐가 돼? 먼지처럼 쌓이고 짐이 되는 거야. 근심 네. 걱정인 거야. 아 그거 재활용에 갖다 버리면 돈 돼요. 근심 걱정이 된다. 그렇죠. 이런 거는 과감히 버리세요. 네. 그거는 가져가면 나쁜 기운을 다시 안고 간다는 거야. 네. 네, 과감히 버려라. 네, 저도 이사하면서 너무 멀쩡한 물건은 새로 이사 오는 분께 드린 적이 몇 번 아, 그래요? 있습니다. 이러면 혹시 안 되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네. 심혜래 선생님. 풍수에서 모든 물건의 기운은 주인의 기운을 타고 온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전 주인이 좀 이걸 줄 때 아프거나 재산을 좀 잃었다면은 이런 거는 그 물건에도 좀 부정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이 쫄딱 망해서 이사 가는 집이야. 근데 그 집이 붙박이장이야. 이런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어서 좀 환기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그 붙박이장 안에 소금단지 있죠? 소금단지를 좀 며칠을 갖다 놓고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금으로 부정 기운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한 기운을 좀 밖으로 좀 많이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를 들어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생 비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이사하실 때 좋은 기운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한 인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생 이수다. 오늘도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럼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속 시원하게 사는 그날까지 10년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인생 이수다.